안녕하세요. 자율주행 로봇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이희도입니다. 우선 진행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두 번째로는 각 파트, 즉 AI,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및 프로그레스, 다음으로는 이게 옆에 세 번째로는 동작 영상,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화, 삶의 질의 추구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주행 기능을 탑재한 로봇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로봇이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AI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시장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온라인 물품 배달이 증가한 추세로 서비스 로봇의 일종인 배달 로봇이 라스트 마일 배송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보티스 일개미 또는 배달의 민족의 딜리와 같이 다양한 기업들이 자율주행 로봇을 제작하고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직접 자율주행 로봇을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로봇은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융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6가지로 나눠 봤는데, 첫 번째로 하드웨어. 하드웨어 단에서는 3D 모델링과 응력 해석을 했고, 두 번째, 원격 데스크탑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GPS 플롯, GPS 경로 생성을 했습니다. 로봇에서 사용하는 로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라이더 처리, 모터 속도 계산을 했고, 다음으로 펌웨어 단에서는 GPS 데이터의 파싱, 모터 제어, 파일류 제어, AI에서는 세그멘테이션과 이제 마지막으로 SQL 속에서는 GPS 데이터와 GPS 경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AI 단의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AI 허브 인도 보행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셋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서피스 마스킹만 사용하고 이제 압축된 상태로 받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셀레니움을 이용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압축 해제와 폴더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AI 허브 인도 보행 데이터셋의 서피스 마스킹은 약 5만 장의 1920 곱하기 1080 사이즈의 3000의 이미지이며 21개의 라벨을 가집니다. 오른쪽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셀레니움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단입니다. 마스킹 이미지 데이터 전처리로 이제 컴피그 파일에 원하는 라벨을 저장하면 원하는 라벨은 이제 255, 그 외에는 0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로봇이 주행할 수 있는 길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진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RGB 채널에서 오른쪽인 이제 로봇이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하얗고 갈 수 없는 길은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스크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해 용량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로더단입니다. 데이터에 있는 오리지널 마스크 이미지를 로드하고 데이터를 셔플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스플리트해서 각각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어그멘테이션으로는 랜덤 브라이트과 클립 바이 밸류만 사용했는데 플립과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 로봇의 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안 해줘야 된다고 저 때는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며칠 전에 테스트한 결과로 보니까 이제 약간 경사 같은 것을 올라갈 때도 이제 약간 기울어진 상당히 있어서 이제 네,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능 조절로 배치 사이즈만 조절했는데 이제 텐서플로우에는 뭐 PC 같은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지만 이제 GCP CPU 메모리에도 이제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제 다 빼고 이제 배치만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트레인단입니다. 트레인단에서는 모델 폴더에 저장된 모델 중 하나를 불러와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콜백으로는 매 에폭마다 테스트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프레딕트하고 그 다음에 IO를 계산해 실제로 학습이 잘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딥랩 V3 모델인 경우 마지막 랩폭에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리 스타핑과 체크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이 끝나면 로스 그래프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학습 결과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이미지의 넓이는 320, 높이는 192로 배치 사이즈는 다른 모델과 통일하기 위해서 일단 조금 작게 넣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닛에 대한 로스와 IO만 있지만 GitHub에 FCM, 딥랩 V3, PSP 유닛 등에 대한 결과도 올려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결과인데 매 에폭마다 콜백을 통해서 학습 결과를 확인했는데 실제로 보면 테스트 마킹 텍과 유사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학습이 끝난 후 실제 이미지를 찍어서 마스크 이미지와 블렌딩한 이미지인데 블렌딩한 이미지를 보면 기름만 좀 어두운 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단위입니다. 우선 제작할 로봇을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통해서 모델링했고 큐러를 통해서 직코드를 변환해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이라 예상한 부분을 철판으로 제작해 여기 가장 큰 부분을 철판으로 제작했지만 다른 곳이 파괴가 돼서 이때 응력 해석을 했고 실제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모터와 휠 사이 간의 응력이 최대로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밀링을 통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왼쪽에는 모델링한 이미지고 오른쪽이 실제 이미지인데 유사하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메어 단입니다. 이건 블록도어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부의 배터리 14.8V를 사용하고 그거를 MCU나 GPS나 IMU에 사용하는 전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RG8E라는 레귤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RS232를 통해서 RS232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노트북에서 라이다 센서와 웹캠 같은 것을 USB에 꽂아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펌웨어 단에서 가장 중요한 모터, GPS, IMU 제어 및 파싱을 합니다. IMU에서 제작일 정보를 파싱해 자국의 상대적 방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방향을 통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로봇이 다음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40ms마다 이러한 IMU 데이터를 파싱하고 컴패스 각도를 계산해 노트북에 아까 RS232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 GPS에는 GGA, GSA, GSV, RMC, VTG 등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좌표와 속도를 얻기 위해서 RMC 데이터만 파싱합니다. 또한 RMC 데이터에 있는 아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저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것을 참고해서 파싱했습니다. 그래서 500ms마다 이러한 저희가 원하는 좌표와 속도를 파싱한 뒤 노트북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는 모터 속도와 데이터를 전송해주면 1회 시내 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로우 위에 올라가는 로컬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단입니다. 우선 라이다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라이다 데이터는 한 번에 360도에 대한 각도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일부분의 디스턴스만 전달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 시트에 프로토콜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파싱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일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봤는데 이때 이제 펌웨어단가 이제 데이터가 끊기면 이제 연결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멀티프로세싱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전방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40도, 한 각이 40도인데 40도이고 반지름은 1m인 곳을 해서 5곳으로 나눈 뒤 해당하는 곳에 장애물이 들어오면 각 해당하는 부분에 마스킹을 지운 뒤 A스타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봇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A스타를 통해서 이제 로봇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이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길이 있고 이제 오른쪽 첫 번째 길이 있는데 이제 전방을 가기 위해서는 왼쪽에 두 번째 길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두 번째 길을 통해 네, 길을 찾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그멘테이션 처리입니다. 앞서 라이더와 다르게 세그멘테이션은 한 장당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멀티프로세싱을 사용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로봇이 갈 수 있는 길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전방의 3분의 1 지점 그리고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 비교해 로봇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알게 된 방향을 토대로 펌웨어단의 모터 속도 데이터를 전송할 예정이며 펌웨어에서 보낸 컴패스 디그리를 출력했고 펌웨어에서 받은 GPS 데이터를 SQL 서버에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격 데스크탑의 소프트웨어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봇의 현재 위치, 속도를 알 수 있도록 시작했습니다. 우선 원하는 목적지 주소를 입력하면 이 주소를 EPSG4326 좌표를 변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GPS 데이터를 똑같이 이제 EPSG5181로 변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436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위도와 경로이고 이제 5181은 카카오 맵 등 한국에서 사용하는 좌표계의 좌표입니다. 그런 다음에 SQL 서버에 있는 현재 로봇의 위치와 목적지 위치를 가지고 팀의 API를 통해 보행자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 웨이포인트별로 사각형을 생성하는데 이는 GPS 오차 범위가 약 20m이기 때문에 20m의 사각형을 만들어 이 안에 들어오면 해당 구역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웨이포인트 비비박스 좌표를 SQL GPS 웨이포인트 데이터 서버로 전송하고 차후에 실제 로봇의 경로 생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QL GPS 데이터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 웹에 플로팅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각 동작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더와 모터 제어입니다. 보면 이제 전방에 물체가 있으며 회피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GPS와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로봇이 가는 방향을 그리도록 해서 그려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되는지는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이 정도만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GPS 데이터를 SQL 서버에 올린 뒤 공격 컴퓨터에서 받아 QCIS에 실시간으로 플로팅한 결과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 박스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도착했다는 것을 판단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문제점과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고 제대로 아직 로봇을 구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로봇 자율주행 타요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마이크를 켜주셔가지고 네,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잘 네. 들었고요. 네. 그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라 저도 뭐 주말에 이제 시간 날 때 막 개발하고 이제 있는 분야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꽤 많은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아마 다른 좀 이쪽 분야에 좀 모르시는 분들은 발표가 좀 지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AI 아이펠톤이다 보니까 좀 더 네.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네, 근데 그런 발표 자료랑 발표가 조금 더 친절했으면 아,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IMU랑 이제 라이다 두 개 네. 사용하셔서 네. 이제 뭐 로컬라이제이션이나 그 다음에 뭐 A스타 같은 알고리즘 사용해서 이제 그런 최적 경로 찾는 거 이런 걸 구현하셨는데, 두 개가 네. 지금 시연 영상에서는 두 개가 같이 동작하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네. 아직, 그래서 네. 네, 동시에는, 그 부분은 뭐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MU에서 나오는 값이 네. 굉장히 노이즈가 많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래서 북쪽을 찾기가 이제 힘들 것 같고, 네, 정확히 북쪽을 찾기가. 왜냐면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좀 많이 그 흔들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AI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좀 더 그 AI 쪽 그 모델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도로 부분만 세그멘테이션 하셨는데 네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수가 있잖아요. 실제 도로에 나가보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나 다른 이제 자율주행하는 이제 기업들도 그러니까 도로 면뿐만 아니라 그 음, 장애물들을 각각 다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객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다음에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시도가.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아까 로봇이 이렇게 평지만 달려서 그 시연 영상을 봤었는데, 혹시 네. 이제 로봇이 약간 언덕이나 아니면 내리막길을 가면은 카메라 앵글이 달라지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테스트가 됐는지. 아,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테스트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네,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그 플립이랑 그 로테이션 같은 거에서 안 줬는데, 그런 네. 거를 넣어서 학습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아, 여기서는 좀 잘려 있는데, 뒷부분에 네. 약간 내려가는 부분에서 좀, 네, 잘 제대로 세그멘테이션 안 되는 모습이 있어서, 아, 네, 예, 그런 저도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예상이 돼서 만약에 네, 저도 이렇게 AI 하다 보면은 기존 데이터랑 달라진 환경에서 네네, 데이터가 없으면은 진짜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데이터 뭐 오그멘테이션으로도 물론 처리를 하셨겠지만 뭐 좀 더 음, 그런 부분의 데이터나 아니면 카메라 앵글에 대한 데이터 그런 게 추가되면은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